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김대영 위원님은 이렇게 군복 같은 옷들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다는 메인 소문이. 복장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 OOTD 드레스 코드가 딱 맞춰가지고. 이게 저기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면 캐주얼 정장 같은 걸 입는데 네. 평상시엔 거의 이러고 다녀요. 밀리터리 룩으로.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다 불태우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너무 좋은데 와이프는 밀떡에는 아주 너무 하루띠입니다. 찰떡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없을 때 불태운다고 자꾸 그러는데.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의 LSAM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가 천궁2를 수출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사우디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산 방공 무기 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다른 국가들보다도 사우디에서 이러한 LSAM을 계속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LSAM이라 그러면 막 샘 미사일 이러니까 서구권이나 동구권 미사일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데 그냥 롱 레인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슬. 그러니까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하고 영어의 약자를 줄인 그 방식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탄, 이제 유도 무기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종말 단계. 그러니까 적성국이 표적을 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포가 아니니까 직선으로 날라오고 딱 높이 쏴서 그쵸. 대기권까지 올라갔다가 그 낙하 속도로 쾅 떨어뜨리는 뭐 그런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단계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사일 발사하면 탐지하고 고고도로 올라오면 거기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지 체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높이 올라왔을 때 요격을 하는 그런 그게 체계. 얼마나 높은 그러니까 거예요? 뭐 고도가? 거의 80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기권 수준이 이제 거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 체계고 네네.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고도에서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단계에서 이제 표적을 확인하고 쏘게 되는데 요 종말 유도 단계. 그러니까는 아주 초적 고고도를 제외한 고고도가 대략 40에서 60km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요 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체계를 LSA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40에서 60km라고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미사일이 소위 얘기한 전문 용어로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전문 용어 맞아요. 네, 상대방이 이렇게 미사일을 상대방도 쏠 때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탄도 미사일이 방향을 계속 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공습받았을 때 대응할 때 막 미사일들을 보면 궤적이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요동친다는 궤적을 발견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미사일이 막 요동을 틀면 아래쪽에서 날라온 미사일이 그걸 맞춰야 되는. 함자 뭐 우리 김 PD님께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나 더 이제 와리가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실제 사정 거리는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긴 한 15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LSAM 사거리 관련돼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LSAM 개발을 합니다라고 이제 방추위하고 한 2015년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국방부를 제가 이제 출입을 했던 때였는데. 방사청 대변인이 고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요? 고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고도의 연막 전술인가? 그것보다는 약간 이제 당신만 해도 약간 비밀스럽게 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깠죠. 눈치를 까고 우회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비슷한 해외 무기 체계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리했다. 지금도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 방사청 대변인이 이스라엘이 만든 에로2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km.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에로2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친하게 와가지고 고도가 도대체 몇 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60km. 그때부터 60km가 되었다는 전설의 시작이 되었다는. 야, 역시. 이제 이 LSAM을 좀 설명하려면 한국형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KMD라고 부르는 이게 적의 미사일을 체계별로 요격하는 체계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 그러니까 제일 고고도는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 중인 LSAM-2. 정도가 사거리가 한 80km 이상 정도로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격을 하고 여기서 요격을 실패하면 딱 아래로 내려오면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한 40에서 60 요 단계는 지금 LSAM. 말씀드린 LSAM. 그다음에 또
패트리어트 뭐 요 단계가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천궁 시리즈랑 이제 패트리어트가 맞는 걸로 그다음에 저 고고도로 내려오면 다른 방어 체계가 맞는 건데 KMD는 이렇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많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패트리어트랑 사드 정도 가지고 있고 유럽이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방어 체계로 갖춘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쏘잖아요. 이걸 막을 체계가 유럽에 있냐? 없어요. 잘. 지대공 미사일 해서 나삼스 같은 거는 있는데 그 더 고고도에서 막을 만한 미사일 체계는 지금 없어서 미국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또 이스라엘제를 도입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조밀한 방공 체계를 갖춘 나라는 미국도 근데 사실은 주변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일단 없잖아요. 그 혜택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비견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한 이스라엘 정도? 진짜로 그 정도 외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방어망을 까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렇게까지 사우디가 촘촘하게 방어막을 구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사우디가 그 사우디 남쪽에 있는 예멘 내전에 개입했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예멘 내전의 주도권을 잡은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후티 반군이 하는 게 뭐냐면 사우디군을 쥐어패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 영토 안에 있는 사우디의 경제 핵심, 뭐 석유 파이프, 석유 플랫폼, 정제 공장 이런 데다 드론을 날려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후원을 받은 거죠. 이게 한 몇백 킬로 날아가서 플랫폼에 들이받으면 날리는 드론은 진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플랫폼이 박살나고 터지고 이러면 진짜로 막 진짜 몇십억이 뭐야 몇백억 몇천억의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어체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이제 예멘 얘기해 주셨지만 뭐 작년에 다들 보셨잖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대규모 미사일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봤잖아요. 중동 국가들은 특히 사우디나 UAE나 이런 나라는 공통적으로 이란이 적이에요. 근데 이란이 무지막지한 양의 탄도미사일하고 이런 순항 드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LS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 테스트 했을 거 아니에요. 양산 들어가기 전에도 최종 사격하고 그때 UAE하고 사우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봤어요. 아능 시험장에 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제가 아이덱스 갔을 때도 UAE 국왕이 하나 부스 가서 LSM도 보고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LSM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드는 요격고도가 150km 정도 되는데 LSM은 한 60km 정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사드에는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도 교육이 가능하지만 멀리 있는 장거리에 있는 전투기나 적전투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공중주기용무기 이런 것들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또 따로 갖고 있어요. 잘 보면 약간 러시아의 S-400 그러네요.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이제 차량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방식으로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사실은 이제 LSM 할 때 반대도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때 반대했었는데 왜요? 야, 과연 우리가 개발이 될까? 그것보다는 과연 비용대 저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도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에로2나 사드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했는데 개발하고 나니까 이렇게 효자 상품이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천궁 2가 일단 UAE 사우디 수출됐고 UAE 사우디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LSM이에요. 기본적으로 LSM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LSM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히트킬. 직접 충돌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면 미스 앤 버스터라고 알죠. 괴짜 실험한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이 정말 히트킬 이거를 해봤어. 정말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서로의 두 개의 물체를 팍 부딪히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키드 마틴 팩3 미사일 있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언론에 저도 만났었는데 그때 보여준 영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물체를 빠른 속도로 날려가지고 팍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가루가 돼요. 양쪽 다. 그래요? 네, 가루가 돼요. 그래서 팩3 MSE나 사드도 항상 홍보할 때 그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왜 그럼 필요하냐? 첫 번째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 무기는 팩투 같이 파편형으로 요격을 시키면 잔해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요격이 된 게 아니네요. 네, 잔해가 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2차 오염이 생겨요. 그렇죠. 방사능물질이나 그렇죠. 화학물질이 떨어지면서 2차 오염이 생기는데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게 히트킬이에요. 직접 충돌로 갈아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그걸 시뮬레이션한 영상도 보여줘요. 또 한 가지는 또 자탄들. 자탄도 히트킬로 하면 거의 자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도 안에 여러 개 조그마한 맞아요. 네. 탄두를 갖고 있는 자탄 그런 탄도미사일들도 해결책이 히트킬밖에 그거밖에 없죠. 네. 깔끔하게 네. 없애버리는. 가루로. 근데 그거를 네. 우리나라가 거의 미국 다음으로 독자 기술로 했다. 그러니까 천궁2하고 LCM이 갖는 성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네. 히트킬 방식을 적용했다. 우리나라 진짜 잘한다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에서도 계속 이 LSM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네. LSM 도입에 대한 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소식을 좀 뒷받침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반도체 칩 기술 기업인 웨이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4월 28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성과라든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해야 되거든요. 공시를 통해서 하나 시스템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용 고출력 등폭보드. 뭔지 잘 찾아봤더니 중요한 부품이래요. 이거를 약 265억 1,500만 원어치를 계약을 했다. 265억? 네. 근데 이 비용이 얼마냐면 최근에 이 회사에서 얻은 매출액이 거의 300억에 조금 못 미치는데 265억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한 1년치 매출을 이제 한 방에 그러네. 네, 주문을 받은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2025년 4월 28일부터 그러니까 공시를 한 날부터 202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때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해당 업체가 공시를 한 걸 보면 LSM의 초도 양산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미 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들의 납품용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고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2023년에 UAE의 대통령이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그 방산 전시회에 와서 한 20분 정도, 20분 넘게 구체적으로 보통 높은 사람이 오면 이거 좋네, 야 검토해봐 이러면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대통령이 와서 이 발사 거리, 그다음에 탐지 거리가 몇 도까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4년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말씀하신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절단이 와서 체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MOU 맺는다고 막 둘이 악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징조로서 되게 좋은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왜 도입을 사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LSM이랑 천궁을 도입하려고, 천궁은 이미 도입했고 LSM을 도입하려고 했냐면 이런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성비가 대단히 뛰어난. 뭐 사드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가격이고요. 그렇다고 선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대략 3개가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 이스라엘. 근데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제 무기를 쓸 수도 없고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약간 이렇게 보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사우디조차 판매할 때 눈치가 보여요. 물론 사드를 판매하고 그다음에 사드를 추가 도입하긴 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2개 체계를 유지한다는 게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혹시 사우디가 미국이랑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야 스위치 내려 이래버리면 아무도 못해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2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죠. 작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 방어 체계로 한다지만 하나 2개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대량의 미사일에는 이거 2겹으로도 안 되겠다. 매는 장사 없다. 그래서 그런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히트킬 기능을 가진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만든 나라가 딱 이제 미국하고 뭐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비슷한 게 있지만 UAE는 참고로 이스라엘제 지대공 미사일을 샀어요.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근데 꺼름직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UAE, 사우디가 다 이스라엘과 수교를 다 맺고 있는데 꺼름직하고 또 한 가지로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UAE나 사우디나 다 자국 방산을 키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LSM도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UAE 수출하게 되면 우리 군이 쓰는 버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일단 현지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덥잖아요. 그렇죠.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럼 일단 냉각 장치부터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무도 네. 그러니까 중동 수출 공장에서 봤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일단 에어컨이 용량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천무 지금 해외에 수출한 것 중에 UAE하고 사우디가 사간 게 방호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쓰는 천무는 네. 소총탄 정도밖에 못 그렇죠. 막는데 네. UAE 천무 거는 7.62mm 기관 총탄도 막고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버전이네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한 건데 UAE든 사우디든 원하는 게 그럼 천공투를 만약에 엘셈을 샀을 때 레이더라든가 이제 사격 통제 체계, 지휘 체계 이런 거를 자기네 국산 데이터 링크와 분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럼 엘셈까지 정말로 이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돼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랑 한국 사이의 그 방산 협력이 네. 좀 더 발전할 것 같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예전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의 그 방산의 큰 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저거 사줘. 뭐 이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필요한 무기를 사들이는 건 좋은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직도입. 해버리고 나면은 진짜. 뭐 무기를 도입할 때 그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우디가 최근에 비전 2030 그러니까 2030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방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군사비 지출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유럽이 가지고 있는 모델과 좀 비슷한 거예요. 뭐 상호 절충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다른 석유 외에 다른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맞는 국가가 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꺼림칙한 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변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누구건 뭐가 어떻게 됐던 거래가 잘 성사되면은 다른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무기를 사들였는데 됐구나. 이상해질 수 있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가 원하는 걸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네, 그래서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계획에 사우디가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돈만 내고 지켜보든지 나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과 손을 잡아서 기술적인 걸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고 현지 생산이라든 이런 걸 잘해줄 수 있는 우리가 또 인도랑도 잘 해봤잖아요. 네. 사우디의 수준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인도보다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도 문제들 해봤으면 사우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문제들까지 감안하면 네.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 사우디나 UAE나 자국의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땐 이란의 영향이 커요. 왜냐면 이란이 그쪽 나라들이 우습게 봤거든요. 막 되도 않는 걸 무기를 막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실전에서 사용해 보니까 먹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사실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뭐 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SM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한번 폭탄으로 한번 터뜨릴 게 하나 있는데 네. UAE랑은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유도무기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KF-21도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다 관심 있어 하고 그쪽도 변호표 뽑았죠. 네, 이제 관심 있어 하고 LSM도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저는 K 방산의 올해 타겟은 중동이다라고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올해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점차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문에 불과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엘셈 도입 검토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고요. 이제 소문이 좀 현실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서 이제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인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맺으면서 앞으로 더 큰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